어제는 형사사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민사사건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2건 각 6천만 원, 4천만 원 2개의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 판사는 6천만 원짜리 대여금만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4천만 원 대여금은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피고 모두 항소가 가능해요. 각자 진 부분에 대해서 항소가 가능한 것이에요. 자기가 이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항소하지 못해요. 따라서 원고는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고 피고는 진 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내일 설명드릴게요. 어제 쇼츠를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2건 6천만 원, 4천만 원의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 판사는 6천만 원짜리 대여금만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4천만 원 대여금은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2심 판사가 심리를 해보니 1심에서 인정된 6천만 원짜리 대여금도 증거가 부족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1심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고 선고하게 돼요. 어제는 형사사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민사사건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2건 각 6천만 원, 4천만 원 2개의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 판사는 6천만 원짜리 대여금만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4천만 원 대여금은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피고 모두 항소가 가능해요. 각자 진 부분에 대해서 항소가 가능한 것이에요. 자기가 이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항소하지 못해요. 따라서 원고는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고 피고는 진 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내일 설명드릴게요. 어제 쇼츠를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2건 6천만 원, 4천만 원의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 판사는 6천만 원짜리 대여금만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4천만 원 대여금은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2심 판사가 심리를 해보니 1심에서 인정된 6천만 원짜리 대여금도 증거가 부족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1심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고 선고하게 돼요.